제5과목 화학설비위험 방지 기술입니다. 81번. 다음 설명이 의미하는 것은 온도, 압력 등 제어 상태가 규정의 조건을 벗어나는 것에 의해 반응 속도가 지수함수적으로 증대되고 반응 용기 내의 온도, 압력이 급격히 이상 상승되어 규정 조건을 벗어나고 반응이 과격화되는 현상입니다. 자, 박스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반응 폭주에 관련된 설명이고요. 반응 폭주는 온도, 압력 등 제어 상태가 규정의 조건을 벗어나 반응 용기 내의 압력이 이상 상승되어 반응이 과격화되는, 폭주하는, 그렇기 때문에 반응 폭주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82번입니다. 다음 중 전기화재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A, B, C, D급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실기에서도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A급은 일반화재, B급은 유리화재, C급은 전기화재, D급은 금속화재, E급은 가스화재, K급 주방화재입니다. 그래서 전기화재는 C급이죠. 3번 정답입니다. 자, 83번. 다음 중 폭발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상한값과 하한값이 존재한다. 2. 온도에는 비례하지만 압력과는 무관하다. 3. 가연성 가스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른 값을 갖는다. 4. 공기와 혼합된 가연성 가스의 최적 농도로 나타낸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정답은 2번이 되고, 압력 상승에 따라서 폭발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압력과는 무관하다는 말이 틀린 거고, 폭발 상한계는 상승합니다. 압력 상승 시 폭발 상한계는 상승하여 폭발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84번. 다음 표와 같은 혼합가스의 폭발 범위로 옳은 것은 입니다. 이 폭발 범위는 실기에서도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같이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종류별로 이제 메탄, 에탄, 프로페인, 부탄 가스에 대한 용적 비율과 폭발 한계, 폭발 상한계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자, 폭발 범위를 계산하는 식은 요 식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값을 대입을 하는 거죠. 폭발 한계가 5%일 때 70, 그리고 3%일 때 15, 2.1% 볼륨 퍼센트, 5 볼륨 퍼센트, 1.9에 10, 이런 식으로 각각 대응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값들을 대입을 하면 값이 3.75 볼륨 퍼센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상한계 값은 마찬가지로 요 폭발 상한계 값과 용적 비율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13.21 볼륨 퍼센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85번.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 설비를 설치할 때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사이의 안전거리는 설비의 바깥면으로부터 몇 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는가 이고요.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8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전거리로 설명을 하고 있고,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공정 및 설비 사이는 설비 바깥면으로부터 10m 이상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86번. 열교환기의 열교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유체 유속을 적절하게 조절한다. 2. 유체에 흐르는 방향을 병류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향유로 한다라고 고쳐야 합니다. 정답이 2번이고요. 열교환기 입구와 출구의 온도차를 크게 한다. 4. 열 전도율이 좋은 재료를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향유가 무엇인지 병류가 무엇인지를 보면, 병류는 두 유체가 흐르는 방향이 같은 경우,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 향유는 두 유체 사이에 열의 이동이나 물질의 이동이 있는 경우 두 유체가 흐르는 방향이 반대인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교환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것보다는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좋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87번. 다음 중 인화성 물질이 아닌 것은 이고요. 인화성 물질이 아닌 것은 4번. 요거는 산화성 고체입니다.
네, 위험물의 분류 1류에서부터 6류까지가 있는데 인화성 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산화성 고체에 해당하는 과염소산 칼륨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8번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위험물질의 종류에서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질문이고요. 리튬, 아조화물, 아세틸렌, 셀룰로이드류인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에서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당하는 것은 여기 아조화물 2번 아조화물이 해당합니다. 89번 건축물 공사에 사용되고 있으나 불에 타는 성질이 있어서 화재 시 유독 가스이산화가스, 수소가스가 발생되는 물질은 무엇입니까? 염화비닐, 염화에틸렌, 메타크릴산 메틸 우레탄인데요. 우레탄은 일반 시사 상식에서도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레탄이 화재에 발생하게 되면 이런 가스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90번 반응기를 설계할 때 고려하여야 할 요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부식성, 2. 상의 형태, 3. 온도 범위, 4. 중간 생성물의 유무입니다. 자, 반응기 설계 시 고려할 사항은 부식성, 상의 형태, 온도 범위, 압력, 그리고 체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요 4번 중간 생성물의 유무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부식성, 상의 형태, 온도 범위는 반응 설계 시 고려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91번 에틸알코올 1몰이 완전 연소 시 생성되는 CO2와 H2O의 몰수로 옳은 것은 인데요. 이건 화학에 대한 기본 개념이 있으신 분한테는 굉장히 쉬운 문제일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암기를 해야 하는 그런 문제일 것 같은데 요게 이제 에틸알코올이고요. C2H5OH라는 게 에틸알코올이고 완전 연소를 했기 때문에 연소는 산소를 만나는 과정이죠. 그래서 산소와 만나서 CO2와 H2O로 완전 연소 분해물이 생성물이 생깁니다. 그러면 요 반응식에서 좌측에 있는 반응식과 우측에 있는 반응식의 탄소 개수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탄소가 2개, 그리고 산소가 7개, 그리고 수소가 6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개수에 따라서 생성되는 CO2를 보면 그래서 C가 2개니까 이제 원래는 처음 반응식을 생길 때는 여기에 이제 숫자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할 텐데 요 숫자를 대응시키면서 맞춰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는 CO2가 2몰 생성되고요. 탄소의 개수가 맞아야 되니까 CO2에서 앞에 2개의 C가 있어야 되니까 맞춰서 이렇게 되고 그리고 H2O가 수소가 6개 있어야 되니까 여기 앞에 3이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수를 맞추어 주면 토탈에서 CO2 2몰, H2O 3몰이 생성됩니다. 92번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각 물질에 해당하는 위험물질의 종류를 옳게 연결한 것은 아세트산 농도 90%는 부식성 산류, 아세톤 농도 90%는 부식성 염기류. 3번 이황화탄소 인화성가스, 수산화칼륨 인화성가스인데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에서 설명하는 부식성 물질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실기에서도 자주 출제가 되고 필기에서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자, 농도가 60% 이상인 인산, 아세트산, 플로린산 그 밖의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들은 부식성 산류에 해당하게 되어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부식성 염기류는 농도가 40% 이상인 수산화나트륨 그리고 수산화칼륨 요거에 해당합니다. 이 농도 범위에 따른 어떤 물질들이 있는지 인산, 아세트산, 플로린산 요거는 이제 불산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신 내용이고요. 그리고 부식성 염기류는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머리를 따서 이제 암기를 하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냥 부식성 염기류는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93번 물과의 반응으로 유독한 포스핀 가스를 발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포스핀 가스는 여기 있습니다. PH3가 포스핀 가스이고요. 인화칼슘이 물과 반응했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요 반응식은 몇 개는 좀 암기를 해두시면 문제풀이 하는데 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94번 분진 폭발의 요인을 물리적 인자와 화학적 인자로 분류할 때 화학적 인자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연소열, 2번 입도 분포, 3 열 전도율, 4 입자의 형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분진 폭발 화학적 인자는 연소열, 산화 속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고, 분진 폭발의 물리적 인자는 입자의 형성, 입도 분포, 열 전도율에서 요 세 가지 항목은 물리적 인자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연소열은 화학적 인자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95번 메탄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무색 투명한 액체이다. 맞고요. 2번 비중은 1보다 작고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다. 이렇게 고쳐야 되고요. 이건 틀린 내용이고. 3번 금속 나트륨과 반응하여 수소를 발생한다. 맞고요. 물에 잘 녹는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메탄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입니다. 비중은 1보다 작고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다입니다. 다음 중 자연 발화가 쉽게 일어나는 조건으로 틀린 것은 1번 주위 온도가 높을수록, 2 열축적이 클수록, 3 적당량의 수분이 존재할 때, 4 표면적이 작을수록인데요. 요거는 표면적이 클수록 자연 발화가 쉽게 일어나는 조건이 됩니다. 자연 발화의 조건은 표면적이 넓을 것, 주위의 온도가 높을 것, 열 전도율이 적을 것, 발열량이 클 것, 열의 축적이 클 것,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발화의 조건은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97번 다음 중 인화점이 가장 낮은 것은 1번 벤젠, 2번 메탄올, 3 이황화탄소, 4 경유인데, 이황화탄소가 가장 낮습니다. 이건 특수 인화물이어서 위험물을 조금 공부하신 분들에겐 굉장히 쉬운 문제일 수 있는데, 사료위험물 중에서 가장 인화점이 낮은 것들이 이제 특수 인화물에 속하게 되고, 이황화탄소가 특수 인화물의 종류입니다. 98번 자연 발화성을 가진 물질이 자연 발화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분해열, 2. 증발열, 3. 산화열, 4. 중합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증발열이 정답이 되고요. 자연 발화의 원인은 거리가 먼 것이잖아요. 그래서 자연 발화의 원인이 되는 것은 산화열, 분해열, 흡착열, 중합열입니다. 미생물에 의한 발열도 있는데 여기에 증발열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고, 자연 발화의 원인이 되는 종류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99번 비점이 낮은 가연성 액체 저장 탱크 주위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저장 탱크 내부의 비등 현상으로 인한 압력 상승으로 탱크가 파열되어 그 내용물이 팽창하면서 발생되는 폭발 현상은, 자, 문제에서 제시하는 요 현상은 블레비 현상입니다. 1번이 백드래프트, 2번 블레비, 3번 플래시오버, 4번은 개방계 증기운 폭발인데요. 개방계 증기운 폭발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은 뭐 화재와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 잘 봐주시면 다른 이제 오답에서의 보기 내용도 한 번씩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 블레비 현상은 가연성 액체 저장 탱크 주위에 화재가 발생되어 저장 탱크 내부의 액체가 비등하여 압력이 상승해 폭발이 일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요 정의 정도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00번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 법령에서 정한 설비에 대해서는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밸브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음 중 이에 해당하는 설비가 아닌 것은 1. 원심 펌프, 2. 정변이 압축기, 3.
정변이 펌프 4. 배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해설을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261조에서 설명하는 안전밸브 등의 설치입니다. 사업주는 요 해당하는 설비에 대해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해당 내용은 압력 용기, 정변이 압축기, 정변이 펌프, 배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인 원심 펌프가 정답이 되겠고요. 제가 종류만 설명을 드렸지만 종류에 해당되는 조건들이 있으니 그 조건들까지도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